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최근 임금 피크제가 굉장히 핫합니다. 네. 노동계, 경영계 다 임금 피크제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쵸. 저번 달에 대법원에서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가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네네.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임금 피크제, 그것도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가 유효다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급심 판결을 두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한번 다뤄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번 KT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우선 2022년 5월 26일 날 이제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는 네. 이제 고령자 차별금지법에 이제 위반되어서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그쵸. 대법원이 무효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제 판단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쵸. 문제는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이 과연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에만 적용이 될 문제인 건가? 아니면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그 제도에도 적용이 될 법리인 것인가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이슈가 됐었죠? 그 당시에? 그 당시 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보도 자료와 판결문을 보면은 네. 정년 유지형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다 보니까 무효라고 판시를 한 이유가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년 연장형인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 하급심 판결이 2가지가 나왔거든요. 그쵸. 바로 다음 날, 이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하급심 판결이 하나 나왔었는데 네. 그 판결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였어요. 그쵸.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 판결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봐서 그 판결에는 뭐 큰 의미를 두지 큰 않았죠. 의미를 두지 않고 주목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6월 16일이죠. 네.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한 이제 지방법원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쵸. 일단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과연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도 5월 달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이 이제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그쵸.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판결에서는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들을 한번 사실관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우선 첫 번째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에도 5월 달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 법리가 적용이 되었나요? 결론적으로는 적용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한번 예상을 하긴 했었죠. 고령자 차별금지법상에 금지되는 차별인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네네. 그 판단 지표가 이번 6월 16일 KT지방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그대로 4가지 지표대로 판단을 했던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향후에 어떤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령자에게 연령만을 이유로 어떠한 임금을 삭감하는 그러한 제도는 정년 연장형이건 뭐 유지형이건 같은 판례 법리가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당시 영상을 찍으면서 대법원이 제시를 한 4가지 판단 기준 중에서도 2가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대상 근로자가 입는 그 불이익의 정도라는 지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에 대한 지표인데요. 그쵸. 이번 판결에서도 그 2가지 지표가 좀 중요했다라고 보이고 네. 그 2가지 지표에서 어떠한 판단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졌죠? 결론적으로는 보시면 56세부터 58세까지가 정년 연장이 되기 전 구간으로 하나를 설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정년 연장이 되고 나서 56세부터 60세 구간, 그러니까 2년대 4년 구간을 비교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년 연장이 되기 전에 56세부터 58세 구간은 받은 총임금이 연봉의 200%였다. 네. 그런데 56세부터 60세로 늘어난 이 4년 구간에는 연봉의 300%가 총임금으로 늘어나지 않았느냐. 네. 뭔가 적극적인 손해가 있다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왜 56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2년과 4년을 구분을 한 건가요? 56세를 기준으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됐었던 사업장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임금 피크제 도입 시점부터 정년까지 구간인 정년 연장정에는 56세부터 58세, 네. 정년 연장 이후 기준으로는 56세부터 60세 이렇게 네. 기준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년이 연장되었다라는 거를 하나의 이제 이익적인 측면으로 보고 그렇죠. 총액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번 하급심 판결은. 네. 네, 근데 하나 약간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정년 연장이라는 조치 자체를 근로자에게 이익한 조치로 보고 그에 따르는 이제 임금 삭감이라는 거를 총액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했는데 네. 과연 정년 연장이라는 조치가 이익한 조치로 평가되지 않았었을 때는 과연 2년, 4년 이렇게 다르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여전히 의문점으로는 남습니다. 다음 지표로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과 관련한 판단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정년이 연장이 됐지만 그 구간에서는 임금 삭감이 일어나죠. 그럼 그 임금 삭감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한 뭔가의 보상 조치, 대상 조치가 있었느냐 네. 판단을 할 때 정년을 늘려준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 아니냐, 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은 이제 연계선상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정년이 늘어난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다 보니까 네. 그 정년이 늘어난 구간에 뭔가 업무 강도가 줄었거나 뭔가 그 근로 시간이 줄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조치가 없다는 것만으로 보상 조치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면서 임금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로자들한테 지원금을 지원을 하죠. 네네. 근로자들이 정부한테 지원금을 받은 것도 역시나 보상 조치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지급 주체가 이제 사업주가 아니고 정부라 하더라도 그쵸. 그거 역시 대상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서 성과 보상금을 이제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정년 퇴직 후에 재고용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직원 뭐 가족사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휴가 제도인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제 임금 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이제 TO를 설정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다 추가적인 보상 조치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법원 판례 법리는 그대로 그 기준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런데 이 판결을 보고 나서도 약간의 의문이 드는 점이 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 정년 연장이 보상 조치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의문을 던지는 거죠.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보상 조치로 평가되지 않았을 경우를 의문을 던지고 그걸 싶은 보상 건데요. 조치로 보기 힘든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의문을 좀 던져보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이제 정년이라는 게 이제 60세로 법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 네. 이 임금 피크제의 도입을 사실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60세 정년이라는 조치가 보상 조치가 될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적용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 시행으로 인해서 당연히 적용받아야 될 사업장이죠. 혹은 법 시행 이후에 그 회사에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과연 보상 조치로 볼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의문점이 여전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미 법 시행으로 인해서 60세 정년이 되고 난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보상 조치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은 극단적인 예로 임금 피크제 시행 직전에 도입한 사업장과 그 시기를 놓쳐서 이후에 도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전에 도입을 했으면은 정년 연장형이고 이후에 시기를 놓쳐서 조금 늦게 도입을 했으면은 정년 유지형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과연 크게 유의미한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좀 판단에 있어서 고려가 되어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
최근 이제 임금 피크제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다뤄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부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보통은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을 때 노동부의 입장을 바로 이렇게 내놓지는 않는데 그쵸.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노동부의 입장을 또 내놓은 걸 보면은 네. 이제 경영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좀 사회적으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주목해서 지켜보고 영상으로 다뤄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